변호사님, 네, 오늘은 저희 상담 사례 중에서 환수처분에 장기 요양기간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그러니까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공단한테 현지 조사를 당했다. 네, 4일간 조사 끝에 시설장에게, 그러니까 대표에게 서명을 요구했는데 시설장과 종사자는 뭐가 잘못됐는지 영문을 모른 채로 공단이 물어보는 말에 네네 그냥 반복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곧이어 환수처분 예정 통보서가 도착했고 무려 1억 8천만 원 환수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90일 영업정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심해서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근데 국가에서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기관에게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그만큼 환수도 많이 가거든요.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다 뺏어가는 걸로.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이 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현재 조사가 엄청 많은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사할 때부터 미리 잘해야 돼요. 원래 조사할 때부터 진술을 잘해야만 이걸 예방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구제 절차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구제 절차 핵심은 3가지 중에 행정소송인데요. 네. 그걸 이제 환수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환수처분 취소소송 하는 법,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모든 것이 조사부터 좀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이 이렇게 자연하게 되니까 조사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좀 잘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이게 모든 경찰,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처음에 진술한 게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증거로. 그래서 조사할 때부터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업계에서 대표이사를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시설장하고 종사자는 거기에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필수 인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설장과 종사자가 현지 조사할 때 조사를 받는데 그 검찰 수사로 치면 피의자 청구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수사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면서 막 내내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아는데, 그래서 모르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맞는 것만 대답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진술 거부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을 잘 해놔야만 나중에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환수처분 자체가 낯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조사 관행은 당연히 더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라운데. 그렇죠. 변호사님, 그러면 환수처분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급여를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급여를 신청한 다음에 공단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그 보험금을 다시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수라는 거는 페이백이 일종의 법률상 부당이득과 비슷한데 가져간 거를 내가 줬던 거를 다시 가져간다. 공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죠. 받았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왜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건가요? 뭐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뭐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뭐 더 가져가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서나 하겠지만 그래도 뭐 왜 더 가져가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더 가져간다는 거는 더 많이 줬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줬다는 건 더 많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양원이랑 공단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너네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받아가지 않았냐, 이런 논리에 기반하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 물어보면 본인들은 더 많이 신청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생각했는데 이게 증거나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명백한 인식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원이 고의적으로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가져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운영한 요양원 입장에서는 지난달하고 똑같이 청구했는데
청구한 금액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막상 아까 말씀드렸던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 원래 근무 시간이 부족해지면 급여를 적게 청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하고 똑같은 급여를 청구했는데 근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이 청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항상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그 시설에서는 왜 종사자의 근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랑 이쪽 관련 법을 보면 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필수 고용 인력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조무사는 그 수급자 몇 명당 몇 명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요양보호사는 뭐 몇 명당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거기 어르신들이 50명이 입소해 있다 하면은 간호조무사는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기관마다 다 할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하면 환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각각의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뭐 7시간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4시간 근무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공단이 캐치해서 환수 처분을 때리는 건데 그러면 그 대표 입장에서는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고 알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 일을 좀 도와줬다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뭐 다른 사람 일을 좀 도와줬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네. 팀장님도 뭐 매니저님 일을 좀 도와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얘네 법에서는 그 할당받은 일을 자기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근무 시간이 부족한 걸로 해석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그 법률과 현실 간의 갭 때문에 네. 공단에서는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오해하는 거고 현실에서는 일을 다 했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너무 네네. 좀 빡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에 따라 입장 차이에 따라 좀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처분을 내릴 때 네. 증거가 있어야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송 기록을 보면 이 바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검찰 수사로 치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고 참고인 진술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됐던 종사자 본인의 진술이 마치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 진술하고 똑같은 거고요. 옆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본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참고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현지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종사자나 옆에서 지켜봤던 다른 종사자가 진술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설령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면 이미 진술했던 자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잘못 진술한 게 혹시 있으면 행정소송을 할 때 그걸 얘기해야 되고 네. 그럼 당시에는 왜 잘못 진술했냐 지금이라도 번복 진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법정에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서명을 거부하는 게 더 좋은데 서명을 했다면 네.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미리미리 잘 알고 대응을 했다면 참 최고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현지 조사에 대응을 잘못했다면 다른 방안이 또 있나요? 그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모든 행정처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1번, 2번을 거쳐서 한 번으로 와도 되고 네. 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돼요. 근데 행정소송을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정처분을 임시로 묶어두는 걸 집행정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한 다음에 처분을 임시로 보류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공방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증거를 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서 이제 증인을 불러서 진술을 번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종사자의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탄핵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정소송에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금액을 취소시키는 거. 네. 이게 목표고요. 그 환수 금액을 취소송으로 만약에 뒤집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맨 처음 얘기했던 업무 정리도 기간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수 처분에서 취소 금액을 줄이는 걸 목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나머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네.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